안녕하십니까. 저는 58번 이은동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약물요법과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다른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법들, 특히 약물과 방사선 치료는 안타고니스틱하거나 시너지스틱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환자 개인의 특성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환자가 약물을 견딜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처방이 그 환자에게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과 간의 기능, 골수의 보존,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 그리고 최근의 의학적인 문제들이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데 모두 고려됩니다. 이제 종양의 자연적 병력, 그리고 신장 환자가 이제 어렵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치료를 감행하려는 의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신체적, 감정적 인내 정도와 같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들도 장기적으로 환자의 득실을 따지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치료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면서 또 독성이 없는 결과를 얻는 약물의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자 개인의 체표 면적을 토대로 투여량을 결정하는 것이 관습적이지만 이러한 관행은 논문에 따르면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논문 내용은 이제 체표 면적을 약의 투여량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이제 두보이스에 의해서 고안된 공식이 있지만 이 공식은 단 9명의 환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심박 출량과 체표 면적은 관계가 있지만 약물의 대사와 축적과 관련된 신장과 간의 기능은 아무도 이제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몇 가지 약물만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약물들도 체표 면적과 이제 약동학적 연관성을 크게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경구로 투여된 약물은 현재 종종 모든 어른 환자들에게 동일한 양으로 처방됩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 약동학적인 관리에 기초한 투여량을 조절은 혈장에서 목표한 약의 농도나 AUC를 얻게 해줍니다. 불행히도 비만도나 나이에 근거해서 약물의 투여량을 조절하는 지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환자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신장과 간에서의 약물의 클리어런스를 감소, 단백질 결합의 감소, 골수 보존의 감소 등의 이유 때문에 화학요법에 대해서 잘 견디지 못하는데 그러나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병적으로 비만인 환자들에게는 약물의 클리어런스가 감소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의 체표 면적을 가진 환자의 투여량의 150%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서도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독성을 일으킨 등 항암제에 있어서 매우 큰 약동학적인 다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얘는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동학적인 표적을 사용하는 것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1번으로는 칼보플라틴에 의해서 야기되는 이제 스롬보사이토네미아는 AUC의 직접적인 기능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장에서 parent drug의 클리어런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칼버트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토대로 원하는 AUC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고안하였습니다. 파이플로르오라실의 혈장에서의 농도를 감시하는 것은 빠른 약물의 클리어런스를 가진 환자에게서는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느린 약물의 클리어런스를 가진 환자에게서는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투여량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량의 메소트렉세이트 치료는 신부전이나 심각한 골수 억제 환자에게서 약물의 농도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소트렉세이트가 부적절하게 높은 환자는 류코보린으로 약 독성을 피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투석이나 메소트렉세이트 클리빙 엔자임이나 오르판 드러그나 글루카피다제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분자적인 검사는 이제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독성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은 이제 트라스티주맵 아니면은 리툭시주맵과 같은 항체 치료를 행하거나 유방암에서의 호르몬 요법을 행하는 것이 환자를 고르기 위해서 매우 기본적인 검사가 되었습니다. 변이된 KRAS 유전자의 존재는 대장암의 환자의 종양이 안티-EGFR 항체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EGFR 돌연변이는 70% 확률로 이 수용체의 이니비터인
일로티니브 아니면은 제피니티브에 반응할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전통적인 세포 독성 치료에서는 아직 잘 사용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종양의 분자적 검사는 종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효과적인 약물들을 환자와 짝지어줌으로써 결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BRAF 아니면 HER2/neu ARK의 돌연변이는 인간의 고형 종양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고형 종양 화학 치료에서 타겟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백질 순서의 다양성이나 RNA 표현의 정도의 차이는 독성이나 항암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5-fluorouracil을 표적인 사이미딜레이트 신세이드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프로모터 리전에서의 반복은 효소의 발현 정도를 이제 결정합니다. 반복이 많으면 유전자의 발현이 많아서 독성이 덜하고 대장암 환자의 반응 속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하이드로피리미딘 하이드로게나제 G는 그것의 생성물의 5-fluorouracil 분해의 원인인데 이는 효소 활성의 감소와 약물 독성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특히 폴리모픽 지인이 동형 접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형은 항암제의 치료 활성과 클리어런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타목시펜 아니면 메소트렉세이트 이리노테칸 아니면은 6-mercaptopurine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분자 생물학의 다른 양상은 암 연구에서 임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데 Gene Expression Profiling은 수많은 유전자에서 mRNA의 수준을 Gene Array를 사용해서 밝힌 것인데 이는 전이와 관련해서 이제 종양의 특성을 밝혔습니다. 전사인자인 혹스 B13의 발현은 유방암에서 보조적인 호르몬 요법을 받는 환자에게서의 질병의 재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Gene Expression Profile은 또한 유방암 환자에게서 Adjuvant Chemotherapy의 효과와 난소암에서의 Platinum Based Therapy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새로운 분자적 검사와 그들의 다양한 사용은 이제 약물의 개발과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약물의 독성과 비용을 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환자에게 특정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한 분자적 검사는 암의 치료에 있어서 이제 매우 주목될 것입니다. 비록 약 발견에서의 진전과 종양의 분자적 프로파일링은 암 치료의 결과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어지지만 강조할 만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암제의 약동학적 특징과 독성은 개인 환자들에게 있어서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투여량이나 그러한 치료를 바꾸어서 증상이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독성을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소판 수혈, 항생제, 조혈 성장인자 등의 격렬한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심장, 폐, 신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은 늦게 인식되면 영구적인 기관의 손상이나 죽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러한 독성은 초기인자와 약 사용에 있어서의 표준화된 규약이나 지침을 따름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